한때는 명문 양반 가문이었지만 지금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손 흥섭의 집에는 최근 그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흥섭이 자네가 오늘은 그냥 주막에나 들러서 술 한잔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춘삼이 자네? 이제 곧 내가 장가를 가고 나면 말이지. 큰 돈이 굴러들어 오게 될 건디 말이오. 당연히 오늘은 기방에 가서 제대로 마셔야 하지 않겠는가? 아, 그럼 우리야 좋기는 한디 말이오. 그런데 거가 어떤 집안이길래 도대체 돈이 굴러 들어온다고 그러는가 자네? 거 나한테 시집오는 집안이 이웃마을 제일 가는 분홍 홍배대감네 딸 말숙인디. 그 집안이 말이오 돈은 차고 넘칠 만큼 있는 집안이라 양반 가문에 꼭 시집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다고 그렇게 주머니가 차면 이름값도 욕심이 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요? 자네 집안이 조부 때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했으니 뭐 욕심이 생기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구만. 내가 그러니까 장가만 가게 되면 자네들 술값하고 화대는 전부 책임을 질 테니까 마찬가지로 자네들이 그 전까지는 나를 좀 책임을 져줘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냐 이 말이지. 이 친구가 참말로 말이라도 못하면 알았네 알았어. 그러면 오늘은 덕만이 동생하고 내가 확실하게 모실 테니까 얼른 가세. 관직에도 오르지 못하고 일하기도 싫어하며 심지어 가난하기까지 한 흥섭이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한 달 뒤 이웃마을 만석군 부자인 홍배대감댁 장녀 말숙이에게 장가를 가기 때문이었죠. 그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흥섭이의 혼인에 단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못생긴 말숙의 외모였습니다. 흥섭은 부인의 생김새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그들의 부부 생활 또한 제대로 돌아가기 만무했지요. 서방님과 우리가 혼인한 지도 벌써 반년 이상이 다 되어가는디 슬슬 우리도 얼른 자식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려 자네 말이 맞지 맞아. 그런디 말이오 마누라. 이것이 참말로 어쩐단가. 거 오늘도 춘삼이가 나한테 아주 급하게 상해할 것이 있다고 해서 말이지. 내가 좀 나가봐야 할 것 같은디. 무엇이라고라? 오늘도 밤에 외출을 하신다고라? 하이고 서방님 진짜로 거해도 해도 참말로 너무하는구만. 아니 자식은 나 혼자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가 시집온 이래로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니 거 반년 동안 같이 이불 덮고 자본 제가 아주 손가락으로 꼽겠구만요 참말로. 거 남자가 말이오 바깥일이 바쁘면 가정에 좀 소홀할 수도 있는 노릇이지. 이래서야 이거 내가 큰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겠는가? 세상 어느 큰일이 친구들하고 기방해서 기생들하고 히히덕 거리면서 노는 거랍니까? 참말로 내가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니 진짜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가 보구만. 흥섭이 여정 멀었는가? 오늘은 거 친구들도 이렇게 찾아왔으니 그만하고 다음에 함세 마누라 다음에. 하루는 말숙이 친정어머니 생신이라 홀로 친정집에 가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생신인 만큼 당연히 흥섭이와 함께 오고 싶어 했지만 남편 흥섭이는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날 밤부터 친구들과 함께 기방에 가서 돌아오지도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녀 혼자서 가야만 했지요. 웜의 말수가 니 느그 서방은 어디 가고 이렇게 니만 혼자 왔냐잉? 거 김서방이랑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하이고 어머니 그 일은 무슨 일이 있단가요? 그 바깥일이 워낙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부담될까봐 오늘은 혼자 간다고 하고 이렇게 왔구만요. 그려 무릇 양반가의 자손이라는 거 우리가 모르는 이런저런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바깥일들이 많은 법이겠지. 우리야 그저 농사로 돈을 번 사람들이니 어디 그네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나저나 말수가 네가 말이여 그래도 시집간 지도 한참이 되었는디 우째 여적 손주 소식이 없다냐? 나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 손주를 얼른 좀 봤으면 한디 말이다. 그것이 말이어요. 아버지 그것이. 그러니께. 자식을 언제 볼 수 있겠냐는 아버지의 말에 갑자기 그동안 받았던 서름이 한 번에 몰려오는 말숙.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 하늘을 봐야 별을 딸 것인디 남편이라는 작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기방에만 들락달락 거리면서 우리 집에서 가져온 돈만 축내니 하이고 아버지 어머니 저 양반소 꿍꿍이가 처음부터 내가 아니라 우리 집 돈만 노리고 장가를 든 것 같다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부부의 도리는 다 하면서 돈을 축을 내더라도 축을 내야지.
웜에 우리는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고 김서방이 그래도 이름 있는 가문 자손이라 최소한의 교양은 있겠다 싶어서 안심을 했었구만. 말수가 하이고 말수가 그동안 네가 참말로 고생이 많았겠구만.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구만. 웜에 내 새끼 그동안 그 힘든 시간을 어찌 감당했을꼬. 말수가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 그나저나 이것이 참말로 큰일은 큰일이구마잉. 말숙의 어머니는 자신의 생일날 찾아온 딸 말숙이 아이처럼 울고 있는 것을 보며 참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려왔습니다. 말숙이 친정집을 다녀오고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한가롭게 마을을 거닐던 흥섭은 못 보던 여인이 마을로 새로 이사를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눈이 크고 피부가 희고 고운 것이 딱 자신의 취향에 맞는 외모를 갖춘 여성이라 흥섭의 호기심을 동하게 만들었지요. 웜에 이것이 누구시란가? 우리 마을에서는 그동안 못 보던 아주 신선한 얼굴인디 말이오. 거 새로 이사 오셨나 보구마잉. 아, 저는 엊그제 이 마을로 이사 온 매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거 누구실까요잉? 아,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거시기 해도 나는 거 옆마을 최고 유지 흥섭이라고 하네. 그란디 거 매양씨 바깥 양반은 어디 가고 혼자서 이렇게 있단가? 아, 그것이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지가 원체 거 박복한 팔자라 시집간 지 반년 만에 남편을 병으로 잃고 시부모 보기가 무서워서 이렇게 급하게 도망치듯 이사 왔구만요. 웜에 또 그런 사연이 있는 분이었구만. 그렇게 급하게 온 것이면 당장이고 이런저런 허드렛 일 찾기도 힘들 것인디. 거 내가 마을 최고 유지로서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노릇이제. 내 매양씨한테 거 스무냥 꿔줄 테니 당분간 이걸로 생활하면서 찬찬히 한번 일이나 알아보시구려. 스스문양이나 말입니까? 웜에 그런 큰 돈을 참말로 괜찮습니까, 어르신? 그런 거 기한은 언제까지 해서 갚아드리면 됩니까요? 하이고 어르신은 무신 거 그냥 흥섭씨라고 부르시게나. 아, 마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돌보는 것이 또 내 의무 아니겠는가. 기한은 아직 딱히 정해놓지 않았으니 그 편한 마음으로 사용하시게. 이것을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만요. 흥섭씨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그렇게 흥섭이 과부 매양에게 돈을 빌려준 지 한 달의 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아 그는 다시 매양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흥섭씨 오셨습니까? 지난번에는 흥섭씨가 그리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이 마을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자리를 잡았구만요. 다시 한번 참말로 고맙습니다요. 그려잉 그것이 참 다행이구만. 그래서 그런가 매양이 자네 얼굴이 지난달보다는 훨씬 밝아 보이는구만. 그런데 흥섭씨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또 찾아오셨을까요? 아, 무슨 일은 무슨 일이겠는가? 돈을 빌려줬으면 이제는 돈을 받으러 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뭐시라고요? 그것이 갑자기 또 무슨 말이래요? 분명히 저에게는 딱히 기한을 정해 놓지 않았다고 하셔서 저는 한참 뒤에나 갚아도 되는 줄 알고 돈을 거의 다 써버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셔서 달라고 하시면 참말로 곤란하구만요. 매양이 자네 말대로 기한을 딱히 정하지 않았다는 말은 오늘도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다는 말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 지금 이렇게 와서 오늘까지라고 기한을 정한 것이고 그럼 매양이 니는 그 큰 돈을 기한도 없이 한정없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잉? 웜의 새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요, 흥섭씨? 그 참말로 순진한 사람이구마잉. 이거 안 되겠다야. 네가 돈이 없다고 하면 다른 것으로라도 받아가야 쓰겠구만. 다른 것이라면 뭐를 말씀하신대요, 지금? 딱 봐도 자네가 가진 것 중에 돈이 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 이건 어떤가? 내 오늘 말이오 이자라도 받는 셈치고 하룻밤 여기서 자고 가는 것이 말이오. 웜에 그렇게 말씀하심은 그리하여 매양은 흥섭이와 하룻밤을 지내면서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번 정을 통해 보니 오히려 즐기는 것은 매양이고 흥섭이 밀리는 형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메 이것이 다 무슨 일이오? 오메 매양아 내가 말이오. 그래도 내 이런저런 여성을 많이 만나봤다고 내 나름대로는 자부했었는디 이런 느낌은 참말로 처음이구만.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맛이 그 맛이 아니었구만. 저도 오랜만에 정을 통해서 그런지 간만에 속이 확 뚫리는 그런 시원한 느낌이었구만요. 그런 말이다. 이러지 말고 매양이 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첩으로 지내는 것은 어떠냐잉? 웜의 거 조강지처도 있으신 분이 아주 큰일 날 소리를 다 하십니다. 우리 마누라야 내가 좋아서 시집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집 가문 하나만 보고 온 것이니 내 말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그런 허울뿐인 사람이구만. 나는 말이오 이제서 내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야.
나한테 와준다고만 하면 매양이 네 손에는 앞으로 물 한번 묻히는 일 없이 할 테니 자네 생각은 어떤가? 아, 물론 내가 빌려준 20냥은 신경 안 써도 되고 말이오. 흥섭이 내건 조건이 나쁘지 않게 들렸기에 결국 매양은 흥섭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양이 버젓이 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말숙이는 정말이지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매양이 오고 나서 첫날 밤이 되자 웜에 지금 이 밤에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 어딜 가기는 어디를 가겠는가? 매양이를 저리 들여왔으면 내가 책임을 지고 거 잠자리는 어떤지, 뭐 불편한 곳은 없는지, 아, 확인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사람이 책임감이 있어야지, 책임감이. 세상에, 그러면 내가 시집온 이래로 우리가 거사를 치른 것이 손가락에 꼽는데 인자는 아예 대놓고 그렇게 각방을 쓰시겠다 이 말씀이래요? 이 사람 거 그럼 오늘 들어온 사람을 매정하게 가만히 둬야겠는가? 어찌 사람이 그라고 정이 없는가? 아, 막말로 당신이 이제껏 매양이의 성님이 되는 것인디. 자네도 이제 매양이가 여기서 지내는 동안 좀 잘해줘야 쓰겄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냐 이 말이지. 뭐시라고라? 저저? 그렇게 흥섭은 막무가내로 매양이 지내고 있는 행랑채로 방을 아예 옮겨버리고 다시는 안방으로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말숙은 가끔 한밤중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 행랑채를 지나갈 때쯤이면 그곳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에 오장육부가 문드러지는 듯 하였고 그렇게 타는 속을 술로 달래는 수밖에 없었지요. 웜에 내 예상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놈의 소리를 막상 들으니 아주 가슴이 뛰는 것이 진정이 안 되는구만, 진정이. 참말로 나도 이참에 그 무슨 봉섭이라도 방으로. 아니요. 저 양반이 그랬다고 나까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제. 이것을 참아야 하구만. 얼마가 걸리더라도 참아야써. 남편 흥섭이도 없는 넓은 안방에 홀로 남은 말숙. 그녀에게 밤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양이 흥섭의 집 첩으로 들어가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흥섭이는 점차 사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분명히 흥섭은 여색을 밝히기는 했으나 그래도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항상 우선했고 즐겼지만 이제는 행여 다른 친구들이 매양이를 보게 되면 탐을 낼까 두려워 친구들을 멀리하게 되었죠. 그러지 말고 이 친구야. 오늘은 말이오 자네한테 술값을 내라고도 안 할 테니 오랜만에 주막이든 기방이든 한번 가자니까 그러네. 내 언제 마지막으로 자네랑 어울렸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구만. 기방 말인가? 그런 곳을 못하러 돈을 다 주고 출입을 한단 말인가? 나는 말이오 그 여자도 술도 다 필요 없으니 앞으로 그런 용무로는 찾아오지 마시게 춘삼이. 흥섭이 자네 괜찮은가? 그렇게 매일같이 친구들을 찾던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집 밖에는 나오지도 않으려는 게 내가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구만. 아니면 집에 우리 몰래 먹으려고 꿀이라도 숨겨놓았는가 이 친구야? 숨겨놓기는 누가 뭘? 누구한테 숨긴다고 그러는가? 그리고 내가 뭘 숨겼다 한들 그것이 자네들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이런 말을 하는 것이오. 아무튼 나는 자네들하고 더는 볼 일이 없으니 그리 알고 얼른 들어가시게나. 거 참농으로 해본 소리를 가지고 각박하게. 알았네, 알았어. 그 후로도 흥섭의 친구들은 몇 번이나 흥섭의 집을 찾았지만 오직 머슴 봉섭이만이 그들을 맞이할 뿐 흥섭이는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흥섭의 친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전히 흥섭의 집에 발을 끊게 되었지요. 그리고 시간은 또다시 흘러 매양이 들어오고 나서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단 1년 만에 흥섭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의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버렸으며 얼굴은 20살은 더 나이가 들어 보였고 몸은 이부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몸이 되었지요. 매양아, 왜 요즘은 내 방에 좀처럼 오지를 않니 매양아?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집을 나가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첫 매양이었습니다. 매양이 나가는 길에 말숙은 그녀를 일부러 행랑채 앞에서 불러 흥섭이 들을 수 있게 행랑채 문을 조금 열어둔 채로 매양이에게 돈을 건넸지요. 여기 저희가 약속했던 돈입니다요. 그동안 참말로 수고가 많으셨구만요, 매양씨. 그런데 진짜 단 1년 만에 사람이 저리 되다니. 타고난 옥녀는 진짜 타고난 옥녀구만요. 저야 뭐 저주를 받은 것인지 몸이 이리 타고나 버렸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이렇게 서로의 필요에 의해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요. 참말로 그렇구만요. 그럼 이제 매양씨는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뭐 저희 힘을 또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마님. 이것이 지금 이것이 다 무슨 소리란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말숙의 부모는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던 자신의 딸이 흥섭에 의해 절이 서러워 우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혼인을 이어가는 것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 술을 쓰게 되었지요. 그래서 말숙의 어머니는 사람을 수소문해 남자의 양기를 빨아먹는다는 소문난 옥녀 중의 옥녀, 매양을 만나 그녀를 고용했고 매양을 말숙의 마을로 이사오게 만들었지요. 여색에 빠져있는 흥섭의 눈에 매양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녀에게 접근할 것이라는 일종의 도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양이 흥섭의 집을 떠난 지 며칠 되지 않아 말숙 역시도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 친정으로 가기 위해 채비를 마쳤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인간아. 그래 매양이를 불러들인 것은 우리 어머니가 맞지만 말이오. 선택권은 분명히 당신한테 있었구만.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당신의 손으로 초래한 것이니 나를 너무 원망하지 마시구려. 말숙 역시 집을 나서고 그 다음날 흥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그를 찾아오는 손님들로 인해 가장 붐볐던 그 집에서 흥섭은 세상에서 가장 쓸쓸하게 아무도 지켜봐주는 이 없이 홀로 떠나게 된 것이었지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